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우철 계좌입니다. 예, 소소한 생활경제 이야기 아주 소소합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예, 우리가 그래도 궁금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물어보기 좀 뭐했던 이런 것들 경제, 숫자, 회계, 금융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시간이고요. 오늘은요 제가 이런 테마 준비해봤습니다. 자영업자 수지계산. 자영업자 그러니까 뭐 조그맣게 자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뭐 크게 막 거창한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의 이제 수익, 돈 벌어들이는 거, 비용, 돈 쓰는 거, 그거 빼면 남는 거, 이익, 요런 거 계산하죠. 예, 요런 거를 보통 이제 뭐 그냥 업계 용어로 이제 수지가 얼마니, 마진이 얼마니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수지 계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쵸? 내가 얼마 벌고 얼마 써서 이거 괜찮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오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 이러한 계획을 나름 하세요. 이러한 계획을. 그때에 범하기 쉬운 오류, 요거 생각 안 해가지고 약간 낭패 보는, 예. 그 다음에 뭐 계속 생각 안 해가지고 계속 모르는, 지금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아내가 요즘에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뭐랄까요. 아무튼 뭐 사유가 있어서 그만두고 이제 아이들 키워하다가 이거 그냥 집에서 노느니 뭐라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거 비용이 처음에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한 월 한 2, 300, 뭐 한 300 벌어. 한 비용은 한 50 들어가 한 달에. 그럼 월 250? 괜찮네. 그냥 250 생기는 거야. 이거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놓치기 쉬운 게 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월 300 벌고 뭐 한 달에 이것저것 50 계산하기 힘드니까 한 100 쓴다고 칩시다. 뭐 이래저래 100을 써서 월 한 200만 원 정도, 200 정도 생긴다. 1년이면 2,400만 원 괜찮다. 요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 그러면은 요거에서 이제 뭐 나름 주중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쓸 텐데 당신이 회사 다닐 때 월급 얼마였냐? 이를테면 뭐 한 500이다. 500 받았어요, 그때는. 이 비용 빼고 이제 월급 순수하게 받는 500이니까 500에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는 200이에요, 200. 200이에요. 어떤 게 낫냐? 일단 단순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낫죠. 근데 이건 뭐 스트레스도 있고 힘들고 해서 뭐 좀 그렇다 해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비용 중에 비용이 100이 있었는데 이 100에 당신의 인건비 포함됐냐? 이게 당신 인건비냐? 100만 원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항상 요런 실수를 해요.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비용에 본인의 인건비가 빠져 있어요. 이를테면 본인의 인건비가 사실은 500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 100이 아니고 마이너스 600 돼서 손실이 300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즉, 뭐냐. 자영업자들이 일할 때 마치 아기 돼지들이 소풍 갈 때 숫자 셀 때 자기를 빼는 것처럼 본인의 인건비를 그냥 누락시켜요. 신경을 안 써. 본인은 열심히 일하고 노가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예. 이게 과연 맞는 계산이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는 본인의 인건비,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귀속 인건비라고 합니다. 귀속 인건비.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거. 귀속 인건비를 고려했느냐? 얼마로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학적으로 일반적인 기회비용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요거를 안 했다면은 다른 대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최고. 즉, 요거 아니었으면 내가 500 벌었을 텐데 월. 요게 기속 인건비 될 수 있어요. 예. 요거보다 조금 낮게 잡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내 노력이. 예를 들어 300이다. 오케이, 월 300이야. 그러면 위에는 마이너스 100이 아니고 마이너스
400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적자라는 거예요. 본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은 오래 못 한다는 거죠. 이거 힘들어 가지고. 그쵸? 예.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귀속 인건비를 보통 까먹는다. 예. 요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 또 하나 같은 개념으로 귀속 인건비가 아니고 이를테면은 뭐 건물 주인 본인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건물을 요 일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줄 수 있었겠죠. 임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포기했죠.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만약 내 건물이 아니고 남의 건물에서 일했다면은 사실은 여기다가 임차료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 그런 거를 귀속 임대료라고 합니다. 귀속 임대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공간을 내가 빌려 썼더라면은 엑스트라 추가로 페이를 더 해야 된다. 그거를 감안했다면은 요 200만 원보다 이익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근데 대체로 건물을 빌려 쓴다면 이미 임차료가 반영이 돼 있을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기 집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자신의 건물을 이용한다면은 이런 거 놓치기 쉬워요. 예. 귀속임대료, 귀속인건비와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요거 감안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감가상각?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자동차, 새 차를 샀어요. 그쵸? 하루만 타면 그거 새 차 아니에요. 그쵸? 이러한 자산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동차를 1년 탔다, 2년 탔다 하면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정확히 가치가 얼마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얼마 떨어진지 몰라요. 그러나 떨어진 건 확실해요. 그쵸? 썼으니까 자동차를. 헝거가 되니까요. 그 자동차를 타면 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걸 정확히 모르니 회계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이를테면은 자동차를 4천만 원 주고 제가 샀는데 1년 타면은 얘는 4천만 원이 아니야. 요 나누기 5에서 1년에 한 800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살 때는 4천인데 1년 타면은 얘는 얼마예요? 3,200만 원짜리 차가 되는 겁니다. 1년 더 타면 여기서 갑자기 암산이 안 되나요? 2,400만 원짜리 차가 되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죠? 5년 지나면은 빵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본인의 차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뭐 이런 TV, 오디오 이런 거를 막 써요. 사가지고 씁니다. 걔네들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겠죠. 그럼 어느 순간 폐기가 되고 새로운 거를 사야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쭉 타다가 5년 10년 타다가 갑자기 빵 되고 추가로 또 4천만 원 돈이 투입이 된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투자하려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간에 안분해 가지고 비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을 인식해 가면서 수직 계산을 해줘야 돼요. 예. 우리가 돈을 벌어서 월 한 500씩 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동차도 타고 컴퓨터도 쓰고 이것저것 쓰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 감소분이 있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500이 아니고 여기서 한 100 정도는 감가상각비 정도로 빠져야, 그래야지 나중에 재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500이 아니고 400이야. 펑펑 쓰면 안 되고 이 100씩은 뭔가 좀 쟁여놔야 돼. 왜? 나중에 새 차 사야 되니까.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돈이 없다.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가상각 같은 거, 자산의 가치 감소분도 사실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좀 꼼꼼하시다면은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인건비, 귀속 인건비. 두 번째, 본인 건물 사용할 경우에 임대료, 원래는 임차료 내야 되는 거를 안 내는 거니까 귀속 임대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자동차나 뭐 건물이나 이런 유형의 큰 덩치 큰 자산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이 실제로 나가지는 않지만 비용으로 잡아서 의사결정하는 게 합리적인 감가상각,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자영업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런 거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수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뭐 우리 손익분기 분석, 손익분기, 그쵸? 최소한 이만큼은 팔아야 내가 똔똔이야. 그러면은 요거보단 더 팔아야지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요런 거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 소소한 생활경제 이야기, 자영업자의 수지 계산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